전원 생활? 한적하고 좋지 않나요?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꿉니다. 공기 좋고 조용하고 여유로운 삶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생각지도 못한 불편함과 고립감, 그리고 생존의 문제까지 직면하게 됩니다. 응급 상황이 생겨도 병원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고 텃밭을 가꾸는 낭만은 허리와 무릎을 망가뜨리는 노동이 됩니다. 한때 자주 보던 자식들도 거리가 멀어서라는 핑계를 대며 점점 찾아오지 않습니다. 도시에서는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이 전원 생활에서는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이 정말 평온한 안식처가 될까요? 아니면 고립된 생존의 공간이 될까요? 전원 생활이 위험한 이유 6가지를 냉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은퇴 후 전원 생활이 위험한 첫 번째 이유는 의료시설이 부족해 응급 상황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꿉니다. 맑은 공기, 조용한 환경, 여유로운 삶을 기대하며 도시를 떠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특히 의료시설 부족 문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젊을 때는 큰 병원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은 물론이고 언제든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 생활을 선택한 순간 병원까지 가는 길이 멀고 험난해집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빠른 치료가 생사를 가릅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골든타임 1시간 안에 치료해야 하지만 전원 생활을 하면 이 시간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응급차를 불러도 도착하는 데만 30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가까운 병원이 있어도 전문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큰 병원이 있는 도시까지 이동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치료 시기를 놓칠 위험이 커집니다. 가까운 병원이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 작은 의원 수준이라 기본적인 진료만 가능하고 정밀검사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다시 도시로 나가야 합니다.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이 와서 병원을 찾았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검사할 장비가 없으니 큰 병원으로 가세요 라는 말을 듣고 다시 이동해야 한다면 환자는 더욱 위험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검진과 치료가 어려워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전원 생활을 하면 병원에 가는 것이 점점 귀찮아지고 불편해집니다. 한번 나가려면 하루가 걸리니 다음에 가야지 하다가 건강을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병을 키운 후 병원을 찾지만 이미 손을 쓰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약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시골에는 약국이 부족하고 운영시간도 짧아 간단한 감기약 하나 사려 해도 차를 타고 먼 거리를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약을 구하는 것조차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원 생활이 아무리 평화롭고 좋아 보여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가 잦아지는데 위급한 순간에 병원까지 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의료 환경이 어떤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온한 전원 생활이 아니라 위험한 생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모 씨는 평생 꿈꿔온 전원 생활을 위해 도시를 떠났습니다. 공기 좋고 조용한 시골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3년 만에 그 선택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숨쉬기도 어려워 응급차를 불렀지만 구급차가 도착하는 데만 40분이 걸렸습니다. 겨우 도착한 병원에서는 우리 병원에는 심장 전문의가 없으니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 1시간 넘게 도로를 달렸고 결국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상태였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박 씨는 몸이 불편해졌고 자녀들은 다시 도시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을 팔고 내려온 터라 쉽게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은퇴 후 꿈꿨던 전원 생활이 결국 의료 사각지대에서 버티는 싸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전원 생활은 낭만이 아니라 의료가 받쳐주지 않으면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은퇴 후 전원 생활이 위험한 두 번째 이유는 체력이 떨어지면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침에는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나고 텃밭을 가꾸며 건강한 식사를 하고 한적한 곳에서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전원 생활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시에서보다 훨씬 많은 체력을 요구하는 노동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전원주택은 스스로 관리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마당을 정리하고 집 주변을 청소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훨씬 고된 작업입니다. 도시에서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해결되던 난방도 시골에서는 장작을 패거나 기름 보일러를 채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겨울철 폭설이라도 내리면 집 앞 눈을 치우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일들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허리는 자주 결리고 무릎은 시큰거리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칩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집을 관리하는 것이 점점 버거워집니다. 결국 텃밭은 잡초가 무성해지고 마당은 엉망이 되고 집 안 곳곳이 점점 방치되기 시작합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도시는 청소업체나 수리업체를 부르면 금방 해결되지만 시골은 사정이 다릅니다. 전문 업체가 없거나 불러도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직접 해결할 수밖에 없고 결국 작은 문제 하나도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운전이 필수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도시에서는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어 차 없이도 생활이 가능하지만 전원 생활을 하면 차량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체력이 떨어져 운전이 힘들어지거나 시력이 나빠져 면허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생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병원 가는 일도 시장 보는 일도 단순한 외출조차도 힘들어지면서 점점 집 안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체력이 떨어지면 전원 생활은 더 이상 여유로운 삶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버텨야 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반에는 할만해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전원 생활의 현실입니다.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의 체력이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의 체력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노년이 될수록 단순한 집 관리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전원 생활은 결국 고립된 삶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원 생활은 로망이 아니라 체력이 있어야 가능한 현실입니다. 도시에서는 힘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전원 생활은 체력이 없으면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김영수 씨는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며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공기 좋고 조용한 곳에서 텃밭을 가꾸며 건강하게 살 생각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식사를 하고 나무를 손질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마당을 정리하다 허리를 삐끗한 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져 점점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텃밭은 잡초가 무성해졌고 마당은 정리할 힘이 없어 점점 엉망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눈이 쌓였지만 치울 힘이 없었고 난방유를 채우러 가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가까운 이웃도 없었고 집을 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던 일이 여기서는 그조차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김 씨는 도시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집이 잘 팔리지 않아 발이 묶였고 결국 불편한 몸을 이끌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전원 생활은 젊을 때는 즐거울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 버텨야 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은퇴 후 전원 생활이 위험한 세 번째 이유는 막상 살다 보면 무료하고 지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이 전원 생활을 꿈꿉니다. 도시의 복잡한 삶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며 살고 싶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무리 공기가 맑고 경치가 좋아도 하루 이틀이지 결국 지루함과 무료함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전원 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바쁘게 살다가 은퇴 후 갑자기 한적한 시골로 가면 이제 할 일이 사라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정원을 가꾸고 마당을 정리하고 산책을 다니며 시간을 보내지만 몇 달이 지나면 그마저도 지겨워집니다. 도시에서는 지루하면 카페를 가거나 영화관에 가거나 쇼핑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 쉽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 생활을 하면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집니다. 가까운 곳에 카페나 마트조차 없는 경우가 많고 문화생활을 즐기려면 한참을 차를 타고 나가야 합니다. 결국 외출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집에서 무료함과 싸우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도시에서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기도 쉽고 동호회나 모임에 나가며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시골에서는 이웃조차 만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웃과 너무 가깝게 지내면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어 더 조심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은퇴 후에도 삶의 활력소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원 생활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료해지고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혼자 전원 생활을 하거나 부부 둘만 있을 경우 외로움과 단절감이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식들도 처음에는 자주 찾아올 것 같지만 결국 한두 번 방문하고 나면 점점 발길이 뜸해집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후회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생활을 오래도록 즐길 수 있을지 지루함과 무료함을 어떻게 해결할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전원 생활은 처음에는 로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단조롭고 생각보다 외롭고 무기력한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조용한 곳에서의 여유가 아니라 무료함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전원 생활이 위험한 네 번째 이유는 기농이나 키촌을 반기지 않는 지역도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골은 정이 많고 사람들도 따뜻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시골 마을이 새로 이사 온 사람을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곳도 많습니다. 시골은 도시와 달리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된 인간관계가 강하게 유지되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주민이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는데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러냐? 라는 시선이 따라붙기도 합니다. 지역 모임에 자연스럽게 섞이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유지된 관계 속에서 외지인은 쉽게 끼어들 수 없습니다. 마을 행사에 참석하려 해도 이 마을 사람이 아니니까 빠져라는 식으로 거부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 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 땅은 원래 누가 관리하던 곳인데 왜 저 사람이 쓰냐? 라는 식으로 불만을 가지는 주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외지인이 와서 땅값을 올린다며 반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면 전원 생활은 낭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변해갑니다. 시골에서 장을 보거나 병원을 가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도 주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도 외지인한테는 물건을 안 판다며 차별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소문이 빠르게 퍼져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전원 생활이 평화롭고 조용할 것 같지만
기존 주민들의 배척을 받는 순간 하루하루가 힘겨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몇몇 마을은 적극적으로 기촌인을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습니다. 전원 생활을 계획하고 있다면 무작정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이 외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려 했던 꿈이 끝없는 눈치 보기와 스트레스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호 씨는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며 한적한 시골 마을로 기촌했습니다. 깨끗한 공기와 조용한 환경 속에서 평화롭게 살 줄 알았지만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을 행사에 참석했지만 주민들은 쌀쌀맞은 태도로 대했고 대화에도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직접 인사를 건네도 대꾸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시간이 지나면 적응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텃밭을 가꾸려 하자 마을 어르신이 찾아와 여긴 원래 우리 마을 사람들이 쓰던 땅인데 도시 사람들이 와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가게에 들러도 외지인은 모르는 게 많아서 참이라며 대놓고 무시당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김 씨는 외로움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1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골집은 쉽게 팔리지 않았고 결국 원치 않는 곳에서 버티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전원 생활이 낭만이 아니라 철저한 현실이라는 것을요. 은퇴 후 전원 생활이 위험한 5번째 이유는 벌레, 뱀 등 각종 해충과의 싸움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는 많은 사람이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자연 속에서의 여유로운 삶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벌레, 뱀, 쥐 등 각종 해충들입니다. 도시에서는 작은 바퀴벌레 한 마리만 나와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벌 한 마리만 날아다녀도 기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원 생활을 하면 그 정도로는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엄청난 수의 벌레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름이 되면 모기, 날벌레, 거미가 집 안으로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도시와 달리 방충망 하나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창문을 닫아도 작은 틈새로 들어오고 심지어 이불 속에서 벌레를 발견하는 일도 흔합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뱀과 쥐입니다. 마당이나 텃밭에서 일을 하다가 뱀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전원 생활의 낭만은 공포로 바뀝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독이 있는 살모사 같은 뱀이 집 주변을 기웃거릴 수도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동물원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전원 생활에서는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쥐도 문제입니다. 도시에서는 드물게 보이던 쥐들이 시골에서는 집 안으로 들어와 기어다니고 음식 창고를 뒤지며 심지어 전기선을 갉아먹어 화재 위험까지 초래합니다. 바닥에 발소리가 들려 확인해 보면 쥐가 빠르게 달아나는 모습을 목격하는 일도 흔합니다. 벌레, 뱀, 쥐와의 싸움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들이 전염병과 각종 세균을 옮길 수도 있고 건강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워지고 독충이나 뱀에 물렸을 때 응급처치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계획하고 있다면 벌레와 해충에 대한 강한 멘탈이 필수입니다. 작은 벌레에도 예민한 사람이라면 전원 생활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전원 생활은 공기만 맑고 좋은 곳이 아닙니다.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벌레와 해충과의 끝없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연을 즐기려면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불청객들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정수 씨는 은퇴 후 조용한 전원 생활을 꿈꾸며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아침엔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나고 저녁엔 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낭만적인 삶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사 온 첫날부터 거실 벽을 기어다니는 커다란 지네를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라 쫓아냈지만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또 다른 지네가 기어 나왔습니다.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방충망을 뚫고 날아든 날벌레들이 천장을 뒤덮었고 마당에는 뱀이 기어다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순간은 부엌에서 쌀을 뜨려는데 쥐 한 마리가 쌀통 속에서 튀어나왔을 때였습니다. 결국 김 씨는 전원 생활을 포기하고 도시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집이 쉽게 팔리지 않아 벌레와 해충과의 싸움을 계속하며 버티는 중입니다. 김 씨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전원 생활은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벌레와 뱀과의 전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은퇴 후 전원 생활이 위험한 여섯 번째 이유는 자식들과의 왕래가 줄어 가족 관계가 소원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가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며 시골로 내려갑니다.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살면서 자식들이 쉬러 오기 좋은 집을 마련해야지. 처음에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올 거라 믿지만 정작 자식들은 점점 부모를 찾지 않게 됩니다. 전원주택은 보통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식들은 일하느라 바쁘고 손주들도 학업과 일상에 쫓겨 주말조차 시간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은 가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갈수록 방문 횟수가 줄어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번 주는 바빠서 못 가고 다음 달에 가야겠네. 그러다 결국 명절에나 겨우 한 번 찾아오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부모도 기다립니다. 이번 주엔 올까? 하지만 몇 번을 기다려도 오지 않으면 점점 마음이 상합니다. 한 번 서운한 감정이 생기면 연락을 해도 반갑기보다는 이제야 전화했네 라는 서운함부터 듭니다.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계속되면 결국 부모도 자식들에게 서서히 마음을 닫게 됩니다. 자식들도 부모를 찾아가기 부담스러워집니다. 도시에서는 부모님 집에 잠깐 들렀다가 밥 한 끼 먹고 올 수 있었지만 전원 생활을 하면 가려면 하루는 써야 하고 운전도 오래 해야 하니까 다음에 가자 라고 미루게 됩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의 물리적인 거리는 곧 심리적인 거리로 이어집니다. 손주들과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골은 아이들에게 낯설고 불편한 곳입니다. 처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 가자 라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이 느리고 놀 거리도 적고 친구들과 멀어지는 게 싫어질수록 방문을 꺼리게 됩니다. 결국 부모는 우리 손주들 보고 싶은데 얼굴 보기가 힘들다며 점점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전원 생활을 하면 자식들이 더 편하게 쉬러 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식들은 부모님이 너무 멀리 살아서 자주 못 간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결국 부모는 점점 고립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집니다.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식들과의 거리와 왕래 문제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는 언제든 자식들이 찾아올 거라 믿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마음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전원 생활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외롭고 고립된 삶이 된다면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일까요? 이제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가족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